오늘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에 대한 창조론자들의 비판과 이에 대한 과학적 반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론자들은 방사성 연대 측정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구의 나이가 수천 년에 불과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 근거로는 과거의 방사성 붕괴 속도가 달랐을 수 있다는 가정, 초기 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주장, 그리고 일부 사례에서 측정값이 불일치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전체 방법론을 불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방사성 연대 측정의 과학적 원리와 실제 적용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방사성 붕괴의 기본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방사성 원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다 안정된 원소로 변하며 이때 반감기라는 개념이 핵심이 됩니다. 반감기란 방사성 원소가 절반으로 붕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며 이 값은 각 원소마다 고유하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탄소 14의 반감기는 약 5730년, 우라늄 238의 반감기는 약 45억 년에 달합니다. 창조론자들이 제기하는 첫 번째 비판은 과거의 방사성 붕괴 상수가 달랐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방사성 붕괴는 핵물리학적 현상으로 온도나 압력, 화학적 환경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극한의 실험 환경에서도 붕괴 속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샘플에서 서로 다른 붕괴 메커니즘을 가진 여러 동위원소가 일관된 연대를 보여준다는 점은 붕괴 속도가 일정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과거의 붕괴 상수가 달랐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붕괴하는 모든 동위원소가 동시에 같은 비율로 변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초신성 폭발 등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도 방사성 붕괴 상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관측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판은 초기 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암석이 형성될 당시 딸원소가 이미 존재했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아이소크론 방법과 같은 정교한 기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 샘플의 원소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직선을 그리고 그 기울기와 절편을 통해 각각 연대와 초기 딸원소의 양을 추정합니다. 만약 초기 조건이 불확실하다면 이러한 데이터는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르콘과 같은 특정 광물은 우라늄은 받아들이되 납은 거의 포함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 해당 광물 내의 납은 우라늄의 붕괴로 생성된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원소 수용 특성을 활용하면 보다 신뢰도 높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부 암석에서 측정된 연대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창조론자들은 이를 전체 방법론의 오류로 연결시키려 하지만 이런 차이는 대개 암석이 형성된 후 겪은 지질학적 과정들, 예컨대 변성작용, 풍화, 열수 변질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각 동위원소 시스템은 서로 다른 온도 조건에서 재설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암석 내에서도 서로 다른 연대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암석의 지질학적 이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불일치하는 결과를 단순히 무시하지 않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보다 정교한 해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우에서 이런 예외적 사례들과는 별개로 일관된 연대가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의 신뢰성은 다양한 독립적 측정법들이 서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줄 때 더욱 강화됩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 외에도 나이테 연대 측정, 빙하 코어 분석, 퇴적층 연구, 천문학적 주기 분석 등 다양한 기법들이 지구의 오랜 역사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높은 일관성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나이테 연대 측정과 비교하여 보정 곡선을 만들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수천 년 된 나무의 나이테를 하나하나 세어서 얻은 연대와 탄소 14 측정 결과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방사성 붕괴가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일어났음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우주로부터 오는 증거도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초신성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수백만 년이 걸리며 실제로 우리는 그런 빛을 지금도 관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수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멀리 있는 별빛조차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질학적으로도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지역의 지층은 수억 년에 걸친 퇴적 과정을 보여주며 각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은 생명의 진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한편 방사성 붕괴 예측 가능성은 의학 분야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PET 스캔, 방사선 치료, 방사성 추적자 등 다양한 의료 기술들이 정확한 붕괴 속도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만약 붕괴가 신뢰할 수 없다면 이런 기술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조론자들은 종종 방사성 연대 측정이 진화론적 연대를 가정하고 결과를 도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연대 측정은 순수한 물리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전제나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사성 연대 측정으로 얻어진 결과가 화석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진화론을 독립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의 자기 교정 기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 기술은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해왔으며 새로운 장비와 분석 기법의 도입으로 정확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측정값들도 최신 기술로 재검토되며 필요시 수정되는 과정을 통해 전체 방법론의 신뢰성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과학은 완벽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검증하고 수정해가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창조론자들이 지적하는 일부 문제들은 이미 과학계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별적인 문제들은 과학계의 전반적인 합의를 흔들 만큼 강력한 주장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은 견고한 물리학적 기반과 다양한 보안 방법을 통해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입니다. 창조론자들의 비판은 대체로 오해에 기초하거나 제한된 사례를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에 불과하며 지구와 우주의 나이가 오래되었음을 뒷받침하는 현대 과학의 결론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